자, 그러면 오늘 ITP 기술사회 평균 합격률 80 내지 100%를 차지하고 있는, 그죠? 기술사 1위 공개 설명회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쪽의 기술사는 호주가 됐든 미국이 됐든 캐나다가 됐든 국제적으로 서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기술사의 이름은 PE라는 용어를 쓰고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개국이 서로 조약이 맺어져서 서로 인정을 하는 그죠? 그 해당하는 그 자격증이고, 우리나라 국내에는 기술사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변호사처럼 우리 쪽은 이 해당하는 그 기술사 법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종목은 ICT 중심으로 설명이 들어갈 거고, ICT는 정보통신기술사니까 첫 번째가 그 정보관리기술사,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컴시응,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통신기술사.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쪽의 1, 2 위는 이쪽에 있는 정보관리기술사와 컴시응 쪽, 이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이 전체 14 가지의 과목이 있는데, 14 가지의 과목 중에서 IT 경영전략과 소프트웨어 공학 등 일부 과목이 더 많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이쪽에 해당하는 그 정보관리 기술사 쪽에 더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약간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와 반도체 얘기가 거의 한두 문제 더 많이 나오면 이것을 우리는 컴시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알다시피 이 과목은 99%가 중첩입니다. 99%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는 사람들이 여기 보기도 하고요. 여기 보는 사람이 여기 보기도 하고, 여기 2차 면접 떨어진 사람이 여기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의 종목에 대한 차이는 없다. 다만 이쪽에 있는 이 정보통신기술사의 한 40% 정도는 통신 쪽에 좀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쪽은 별도의 기술사님들이 ITP에서 현재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최종 135 회까지 합격자가 배출됐고, 현재 135 회에 지금 인원은 좀 적어서 지금 현재 64% 정도의 배출 인원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응시 자격에 대한 질문들이 종종 있는데, 대부분 4 년이 안 지나도, 그러니까 기사가 4 년이 안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시험은 볼 수 있어요, 시험은. 다만 합격을 잘 못하거나 합격을 해도 2차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기사를 따고 4 년이 안 지났어요, 그런 분들이 전체 인원의 한두 명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뒤에 아마 나오겠지만, 나이의 분포도로 따지면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중후반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대 초반들이 한 4-5% 차지하고, 50 대가 그래도 한 4-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의 최고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한 68 년생, 69 년생,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합격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나이대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기사 4 년, 산업기사 5 년, 대졸 6 년, 전문대졸 8 년, 그죠? 요렇게 하고 이제 기능사는 7 년,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해서 응시 자격이 있고, 응시 자격이 있는 분들은 이제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없다 하더라도 시험은 볼 수 있다. 얘기가 그렇게 되고, 어차피 평균적으로 합격 기간이 현재 한 18 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죠? 대부분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나이 제한이 또 그죠? 시험 응시에 대한 그 경과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필기 시험과 2차 면접 시험으로 구성이 되고, 1차 필기 시험은 9 시부터 시험을 봐서 5시 20 분까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요거 좀 쓸 수 있게끔 잠깐 화면만 요렇게 한번 좀 바꿔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1차 필기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 시험이니까 시험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자, 보면 우리가 인제 136회 시험이 남았고 137회 시험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험 볼 수 있는 건 5월 달은 시험 볼 수 있네요. 그죠? 5월 달. 여러분들 이번에 붙었던 용기술사가 아니면 5월 달 시험에 떨어지겠죠. 그죠? 5월 달 시험에 떨어지겠죠. 그죠? 예, 5월 달 시험이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집니다. 만약에 136회 붙으면 학원비 결제한 거 다 환불해 드릴게요. 환불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137 회부터가 여러분들이 빡세게 공부했다면 137 회부터 합격권이 갈 수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쪽 프로세스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정보관리 기술사가 됐든 컴시응이 됐든, 뭐 컴시응은 1 년에 2번이긴 하지만 컴시응 보는 사람이 어차피 회차가 없으면 다 정보관리로 시험을 볼 거니까 일단은 그런 식의 복잡한 건 필요 없고, 우리의 시험은 1 년에 3 번이 있다. 이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매년 1월 말과 2월 초, 그다음에 매년 4월 말과 5월, 매년 7월 중하순부터 8월 중하순까지 요렇게 1 년에 3 번이 있다. 요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과 학력고사처럼 1 년에 1 번이 있는 게 아니라 1 년에 3 번이 있다. 요거를, 그죠? 이거를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한 번 떨어질 때마다 그다음 회차가 있다는, 그래도 희망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자, 우리는 먼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차 필기 시험을 거쳐야 되고, 좀 이따 시험 과목은 우리가 좀 이따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아까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도메인은 14 개의 도메인이 있는데 14 개의 도메인에 대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그죠? 따라서 교시별 시험 과목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14 개의 과목이 랜덤하게 배포가 됩니다. 그죠? 거기에 다 편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험 시간 잠깐 얘기할게요. 시험 시간은 8시 30 분에 입시를 해서 9 시부터 시험 봅니다. 공구시부터 시험을 봐서 10시 40 분까지 끝나는 게 1 교시입니다. 1 교시. 자, 1 교시의 문항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 교시는 13개 중에 10 개를 선택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필반에서 강조를 합니다. "최빈출 500 개만 잘하면 10 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이 없이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시험 범위는 굉장히 어려워요. 최빈출부터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제가 6 개월 만에 붙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시험 범위를 축소시키고 "나올 것만 잘해 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튼 1 교시에서 기억할 건 13개 중에 10 개를 선택하고 한 문제에 몇 페이지를 쓴다? 1.3 페이지 내외를 평균적으로 씁니다. 그렇게 하면 답안지가 몇 페이지에서 끝난다? 14 페이지에서 끝납니다. 자, 여기 뒤에 여러분들 이 답안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요렇게 내부를 쓰게 될 겁니다. 내부를. 그죠? 교시별 색깔은 다릅니다. 교시별 색깔은 달라요. 요렇게 내부를 씁니다. 내부를. 자, 그중에 하나가 1 교시형이다. 이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5% 정도가 귀가합니다. 5%가 '아, 이 시험은 내가 굉장히 준비가 어벙했다.' 이런 현실을 자각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5% 됩니다. 학원도 안 다니는 인간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20 분간 쉬었다가 2 교시형으로 돌아갑니다. 2 교시는 12 시부터, 그죠? 아니죠. 그죠? 10시 40 분이니까 11 시부터 시험을 봐서 12시 40 분에 끝납니다. 12시 40 분. 시험 시간은 동일하게 100 분입니다. 자, 문항수가 다릅니다. 문항수는 몇 개? 6 개가 나옵니다. 6 개. 6개 중에 몇 개 선택한다? 4 개. 역시 우리는 100% 선택하지 않아요. 본인이 잘하는 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자, 4 개를 선택하고 1 교시는 한 문제당 10 분이 되기 때문에 100 분이 되는 거고, 2 교시형은 아닙니다. 그죠? 한 문제에 몇 분? 25 분입니다. 25분 동안 4 문제를 써서 100 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답안지 분량은 보통 3 페이지를 작성합니다. 3 페이지 곱하기 4 문제 요렇게 작성해서 12 페이지를 작성하면 되는 시험이죠. 그죠? 설명 완벽해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2 교시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12시 40분이 종이 친 거죠. 그죠? 1시 40분까지 식사 시간입니다. 딱 식사 시간 1 시간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1-2% 있습니다. 어벙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밥 먹을 시간에도 서브노트와 다음 문제 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자, 그렇게 해서 1시 40분부터 3교시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3교시형은 1시 40분부터 시험 봐서 3시 20분에 끝납니다. 모든 국가 기술사 시험은 동일합니다. 토목, 건축, 안전 동일합니다. 예, 모두 다 산업관리공단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동일합니다. 6개 중에 몇 개 선택한다? 4 문제를 선택합니다. 4 문제. 동일합니다. 한 문제에 25분 동일합니다. 답안지 14 페이지까지 작성하는 거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합니다. 귀가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 사람들 이미 다 집에 갔어요. 자, 똑같이 20분 동안 쉽니다. 20분 동안. 자, 그리고 마지막 4교시로 들어갑니다. 4교시는 3시 40분부터 시험 봐서 몇 시에 끝나느냐? 5시 20분에 끝납니다. 자, 우리의 시험은 언제 끝난다? 5시 20분에 4교시까지 최종 끝납니다. 동일합니다. 6개 중에 4개의 답안지를 선택해서 쓰고 4개의 평균 시간은 모두 다 몇 분이다? 25분입니다. 그래서 100분이 들어갑니다. 자, 정리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정리. 자, 정리를 하면 우리는 400분 동안 쓰는 시험이다. 첫 번째 1번 키워드, 2번 자, 답안지는 14 페이지씩 해서 4교시까지 들어가서 합격권 정도 되려면 56 페이지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고게 그 앞에 있는 답안지를 아까 보신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서 56 페이지가 되는 거죠. 이 56 페이지에 대해서 여기 앞에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어요. 그죠? 요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습니다. 여기를 감독관이 송곳으로 뚫어요. 그래서 실로 묶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컨닝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끼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산업관리공단으로 이동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모든 문제당 3 명의 기술사가 채점합니다. 자, 한 문제당 누가 한다? 그죠? 3 명의 기술사가. 다시 정리합니다. 전체 문제는 13개, 6개, 6개, 6개의 문제니까 우리는 전체 몇 개? 18에 13개니까 31개의 문제를 보게 될 거고 우리가 선택하는 건 10개, 4개, 4개, 4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우리는 22문제만 잘 쓰면 된다. 전체 퍼센티지는 약 73%인데 73%의 문제만 여러분들이 똑바로 정리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고 이 22문제에 대해서 각각 3명의 기술사가 채점을 한다.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서술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객관식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동안 채점이 들어가겠죠. 거의 한 달 동안. 예, 보통 한 3주 들어갑니다. 아무튼 채점이 모두 끝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지금부터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과락이 없어요. 교시별 과락이 없습니다. 교시별 과락이 없어요. 그죠? 요렇게 해서 60점만 넘으면 평균 60점만 넘으면 우리는 합격입니다. 그죠? 우리는 6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요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축하연을 해요. 그죠? 발표가 나면 금요일 날 2차 면접 특강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뭐 쉬는 거 없어요. 바로 그 주에 발표 나면 그 주에 어차피 다 학원비는 결제가 됐기 때문에 학원비의 2차 면접 특강만 제외하고 모든 비용은 다시 환불해 줍니다. 어차피 고생했으니까 다 비용 가져가라는 얘기죠. 따라서 합격자는 바로 2 차로 전환됩니다. 2 차. 자, 그러면서 꽃다발도 뭐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 약간 좀 어벙하게 좀 전달됐지만 그죠. 아무튼 요렇게 해서 그죠. 합격자가 나오고 자, 그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예, 물어보고 또 중간에 성적도 받아요. 그죠. 중간에 요렇게 성적도 받습니다. 요렇게. 잠깐만요. 성적이 받은 게 있나요? 잠깐만요. 정보 처리 기술.
음. 어. 그죠. 공개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건 없네요. 그죠? 제가 따로 좀 모아 놓은 게 있었는데 그냥 카페 보고 할까요? 카페 보고. 카페에 제가 일부 올린 게 있으니까. 예. 바로 이쪽 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성적이 나와요. 그죠? 따라서 영역 1, 영역 2, 영역 3, 영역 4는 바로 그 시간대별 1 교시와 4 교시를 지칭을 한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평균 60 점이면 붙는데 3 명이 채점하니까 취득 득점은 총 어떻게 된다? 180 점. 180 점이 넘는 게 바로 합격권으로 간 교시가 되는 거죠. 따라서 1 교시 164는 불합격이 될 확률이 컸던 교시인데 2 교시가 살렸어요. 그죠? 209 점으로 살린 거고 3 교시는 손해 본 것도 없고 4 교시가 169 점으로 해서 역시 최악으로 빠졌지만 2 교시가 살렸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붙었다. 따라서 1 교시가 164 점을 줬고 이 사람은 167 점을 줬고 이 사람은 195 점을 맞았네요. 그죠? 요렇게 해서 붙었어요. 그죠? 요렇게 해서 붙었다. 요 점수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야, 이 사람은 6번째 그죠? 6번째 문제를 선택을 했고 점수는 47 점이에요. 그죠? 47 점은 이제 3 명이 채점을 했으니까 나누기 3을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15 점, 15 점, 15 점, 15 점이 되면 합격 점수인 60 점이 기본적으로 나올 건데 15점 곱하기 3 명이 채점했으니까 45 점이죠. 45 점인데 54점 맞았고 45 점인데 44 점으로 해서 점수 깎아 먹고 45 점이 커트라인인데 47 점이 맞았으니까 이 사람은 합격 점수가 나온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그냥 나중에 이해해도 돼. 따라서 이 사람은 그래서 180 점이 넘은 건데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자, 다시 내려올게요. 자, 어차피 우리는 어떤 의사 판단을 하려면 좀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죠? 요렇게 합격 점수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합격자 어차피 60 내지 80%가 우리 ITP 카페의 합격자인 분들이므로 전부 다 카톡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분들한테 점수를 오픈해 달라고 합니다. 현재 2차 면접방이 이렇게 카톡방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쪽에 가면 135 회니까 135 회에 2차 면접 특강반에 이렇게 20 명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뭐다? 2차 면접을 대비하고 있는 분들이죠. 자, 전체 합격자가 이번에 25명 정도가 붙었는데 여기에 현재 20명 정도가 가까이 이 방에 있는 거죠. 그죠? 이분들이 현재 2차 면접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합격자들은 이 방에 들어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분들을 함께 우리는 2차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물어보죠. 우리들 중에서 가장 1등인 사람의 점수가 몇 점이냐라고 20년 동안 물어보죠. 그러면 대부분 1등은 몇 점이다? 맞습니다. 63점 정도가 평균 1등입니다. 1번. 2번. 우리들 중에서 커트라인을 간 넘긴 운이 대통한 이분들은 몇 점이냐라고 물어보면 60점 00도 있고요. 60점 01도 있어요. 왜냐하면 1점, 1점, 1점이 거기 총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깐당깐당해서 이 8% 내지 7%의 합격률을 뚫는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또 물어보죠. 우리들 중에서 합격 기간이 가장 짧은 사람이 몇 개월이냐 물어보면 평균적으로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번에 3개월 정도에 나왔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따라서 저같이 6개월 만에 붙는 사람이 그래도 전체 합격자의 10%는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현재 카페에 지금 현재 기폐반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합격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입소문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학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6개월 만에 붙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물어봅니다.
우리들 중에서 공부 기간이 가장 긴 사람들이 몇 년 했냐라고 물어보면 3 년이 넘어가는 사람 나옵니다. 3 년이 넘어갔다. 1 년에 시험 몇 번이다? 3번 있습니다. 3번 곱하기 3 년이면 전체 몇 번이다? 3번 사 그 3 년이니까 총 9번 정도는 봤다는 거죠. 9번 만에 붙는 사람들이 그래도 오래 공부하는 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경우에는 한 3 년까지는 잡아 줄 수도 있다. 예. 아무도 입고 안 할 거예요. 그죠? 아무도 분위기가 지금 바닥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무도 입고 안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들 중에서 가장 합격자 중에서 나이 어린 친구가 몇 살이냐 물어보면 여성이 끼면 31-2 살에 꼭 있어. 그다음에 여성이 없는 경우에는 남성인 경우에는 한 33살 정도가 막내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나이대가 막내입니다, 막내. 그냥 자 그다음에 우리들 중에서 "최고령자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면 6 부터 한 7일 정도 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나이가 가장 많은 나이축입니다. 물론 60 년생이 붙었던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이니까 그것도 빼고 일반적으로 얘기가 드는 거.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보고 '내가 이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이러면 필기 시험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이 사람들만 아까 카톡방 보셨죠? 이 사람들만 2차 면접방으로 가는 겁니다, 2차 면접. 따라서 2차 면접에서 먼저 알아야 될 엑기스는 뭐냐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1번 75% 정도가 붙는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 정도가 붙는다 1 번. 2번 어려운 1차 필기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만 2년 동안은 필기 시험이 떨어지더라도 2 차가 떨어지더라도 필기 시험으로 다시 안 돌아갑니다. 그냥 그대로 2 차로 만 2년 동안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 같은 어벙이도 바로 필기 붙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또 실기 붙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슨 물건 파는 사람은 아닌 거지. 정확하게 ICT 지식과 경험을 똑바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한테 돈 끌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명확하게 나는 PMO 조직했고 개발 몇 년 했고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고 본인의 경력만 명확히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 더불어 우리가 기숙사 공부를 6년 내지 18 개월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전공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학과 출신도 있고요. 중국어과 출신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새 IT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IT 출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더 많은 거 정도일 정도입니다. 따라서 비전공자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2차 면접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보통 한두 번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대부분 붙어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죠? 충분하게 시험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벌써 만으로는 19 년 그죠? 만으로는 19년 동안 요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60% 대부터 해서 평균적으로 90% 대까지 나오니까 지금 아까 카톡방에 봤듯이 현재 20명 정도의 카톡방에 있듯이 그분들이 현재 2차 면접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찍은 사진은 제가 없네요. 그죠? 자 최근에 찍은 사진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를 참고하시면 되고 대부분 다 실명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요렇게 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분위기 밝게 들어갑니다. 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50% 포기합니다. 이분들이 현재 진짜 ITP에 기여하는 분들입니다. 결제를 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이 진정한 그죠? 예 진정한 빅팬이죠. 그죠? 빅팬입니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 학원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기숙사 플랫폼이다. 뭐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50%가 포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사실 한두 번 빠지면 영 나오고 싶지가 않아. 영 나오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매주 시험 보거든요. 매주 시험 보고 매번 답안 멘토링하고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돈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기숙사 합격하고 대외 활동을 1 년에 1 억씩 저금해서 현재 지금 주식회사 ITP를 창업을 했지만 사실은 학원비는 모의고사 2 번만 출제하러 와도 학원비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들 돈 아까우면 여러분들 학원비 아까우면 합격한 다음에 출제자로 2 번만 와도 학원비 받아가요. 1 0 0만 원, 2 0 0만 원 안 중요합니다. 오히려 공부 기간인 6 개월, 2-3년 동안의 기간이 아까운 거지 학원비는 하나도 안 아까워 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그게 아깝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뭔가가 거시적으로 못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시간과 노력이 아까운 거지 학원비 1 0 0만 원, 200만 원은 전혀 아까운 요소가 아니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충분히 아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30 대와 40대 초중반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나이대를 보면 대부분 애들이 가장 또 아빠와 엄마를 찾는 나이다. 이게 아까운 줄을 알아야지 뭔가가 요소가 빗나가면 안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자 합격 후에 베니핏은 뭐가 있느냐 요건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생각보다 뭐 떼돈을 버는 이런 자격증은 아니에요. 그죠? 뭐 요새 의사가 의사가 지방 가면 뭐 연봉이 5 억이다 6 억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택도 없는 것 같아. 우리는 해 봤자 1 억인 것 같아. 그죠? 다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이 제한은 없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감리 뭐 우리는 어차피 수석 감리원직 나올 거니까. 따라서 감리해 봤자 연봉 1억 정도가 나이 70 대와 80대 정도에 보장되는 거 빼놓고는 크게 떼돈 버는 건 없다라는 게 냉정한 현실인데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합격한 다음에 20 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은 뒤에 가서 얘기를 하죠. 일단은 의사 판단부터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아까 나이대 얘기를 한 것 같고 성비의 비율은 8대2 입니다. 따라서 남성이 80% 고 여성이 20% 입니다. 글씨는 여성분들이 더 잘 씁니다. 여성분들이 더 잘 쓰는 것 같아. 합격자도 8대 2는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은 8대 2 인데 합격자는 여성이 이 비율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여성이 뛰어넘는 것 뭐죠. 뭐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얘기를 하죠.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요런 서브 노트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기필반의 교재를 심화반 교재랑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과를 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교재와 원본과 카페까지 공유를 해 줘요. 그죠? 심화반은 심화반 교재까지 다 공유를 해 줘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 128 기를 이과를 했다면 아마 여기 있는 웹하드까지 공유가 됐을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웹하드까지 오면 그죠? ITP 포탈이죠. 그죠? 이쪽에 오면 기본 필수반, 심화반에 폴더까지 다 있어요. 그죠? 그죠? 이쪽까지 다 있죠. 이쪽까지 있으면 여기가 기필반, 저기 심화반 또 별도의 폴더 있어요. 그죠? 따라서 기필반의 강의 교재와 이 해당하는 서브노트 겸용에 대한 폴더, 심화반 기필반의 서브노트 원본, 지금까지 합격했던 사람들의 모든 모범 답안, 지금까지 합격했던 사람들의 모든 심화반에 대한 자료까지 이렇게 해서 그죠? 요렇게 해서 합격했던 사람들의 이 답안지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가 거의 없지 그냥.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솔직히 어디 있어. 그죠? 따라서 합격했던 사람들의 모든 모범 답안까지. 그죠? 각 심화반의 자료까지 모두 다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다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해당하는 모범 답안과 영등포 아지트의 김병건 기술사의 이 서브 노트까지 그리고 우리의 이 암기장까지 우리의 엑셀의 암기장부터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서브노트 7 탄까지 이렇게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까지 현재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재 ITP의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예습만 똑바로 해 오면 돼요. 그죠? 따라서 현재 2025 년형으로 지금 어제도 촬영했어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교재까지 요렇게 해서 다 지금 다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예, 지금 이렇게 다 올리고 있고 심화반권 올리고 있죠. 그죠? 현재 기필반권 지금 거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거가 아닌 분들은 2024 년도에 촬영했던 이걸로 하면 돼요. 그죠? 어차피 채빈출은 안 바뀌어. 출제 예상 문제만 계속 오버라이트 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요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합격 후기를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친구도 한 달 전부터 이 동영상을 다 보고 와서 붙은 거예요. 그죠? 그냥 붙은 건 없다. 이미 입과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이걸 다 보고 왔기 때문에 현재 기피반을 마치 심화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시험 범위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자, 도메인은 전체 몇 개가 있다? 어 하나하나 쪼개면 14 개까지 있어요. 그죠? 따라서 13개 내지 14 개까지 있어요. 그죠? IT 경영 전략, 소프트웨어 공학, 그다음에 사업 관리인 프로젝트 관리. 예, 그렇게 해서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컴퓨터 아키텍처와 운영 체제, 자료 구조 알고리즘, AI 통계 확률. 이렇게 해서 14개 정도가 있죠. 그죠? 14 개. 이렇게 14 개가 있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획자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나는 회사에서 전략과 기획 작업을 하거나 애자일의 PO 아니면 기획자를 한다든지, 나는 회사에서 좀 이게 영업도 좀 약간 한다. 그다음에 나는 약간의 재무 쪽도 좀 약간 지식이 있다. 요런 사람들 유리한 게 IT 경영 전략이죠. 그죠? 경영을 좀 알아야지, 경영을. 따라서 나는 기술사라서 엔지니어로 할 거야. 물론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래도 경영을 좀 아는 게 좋죠. 그죠? 그래도 좀 사업을 해본 사람들이 좀 좋아요, 그냥. 두 번째, 나는 사업 관리 쪽의 전문가다. 그래서 나는 PMP 자격증과 PM 업무를 해본 적이 있다. 아니면 최소한 PL이라도 해 봤다. 예, 그러면 한 과목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고렇게 해서 그 WBS가 뭔지, CPM이 뭔지, EVA가 뭔지, 품질이 뭔지, 자원 관리가 뭔지, 예, 이런 프로젝트 관리 쪽에 난 좀 해본 경험이 있어. 그러면서 나는 개발도 좀 했어. 이런 분들은 바로 소프트 공학이죠. 그죠? 따라서 나는 컴공부터 해서 약간 개발과 테스트 정도로 좀 했어. 그런 분들이 좀 유리하죠. 그죠? 따라서 회사에서 쓰고 있는 어떤 방법론이 무엇인지, 폭포수 모델이 무엇인지, 자바 언어를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 분석 어떻게 하고 있고, 화면 설계서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코딩 어떻게 하고 있는지, UML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 현재 회사에서 어떤 아키텍처를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테스트는 어떤 기법을 쓰고 있는지, 펑션 포인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품질 지표는 무엇인지, 운영과 유지 보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공학과 프로젝트 관리죠. 그러면서 좀 트렌드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ICT에 대한 오픈 API 신기술,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상화 도커, 스마트카의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에 대한 UAV, LBS의 위치 취급 기술,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 웹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반적인 기술들, 이런 게 디지털 서비스. 약간의 네트워크도 좀 알면 좋죠. 그죠? 따라서 선이 있으면 유선이고 선이 없으면 무선이잖아요. 따라서 OSI 7 레이어가 뭔지, TCP/IP가 뭔지, 숲 프로토콜이 뭔지, 통신 기술이 무엇인지, IoT, SDN, SDDC, 5G, 6G 이동 통신 기술, 그다음 모듈레이션의 변경 기술, 통신에서 쓰고 있는 OFDM과 SIS, 그죠? 예, 그러면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 이런 거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기사 있으면 한 과목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정보 보안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뭔지, 해시나 AS 같은 암호화 기술이 뭔지, ISMS 같은 표준이 뭔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이 뭔지, 해킹이 뭔지, 악성 코드가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DB 좀 써보면 그래도 한 과목 한 3문제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그다음에 테이블을 무선식 분해하는 정규화가 뭔지, 정규화에 반대되는 반정규화가 뭐가 있는지,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락이 뭔지, 동시성 제어 기법의 투페이지 락킹이 뭔지, 투닝에 대해서 DB에 대한 투닝과 네트워크와 CPU 투닝이 뭔지, 그다음에 그죠?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와 빅데이터가 뭔지,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데이터베이스. 사실 컴퓨터 구조 시험 때 거의 안 나와요. 그죠? 해 봤자 CPU가 뭔지 GPU가 뭔지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가 뭐가 있고 시스템이 뭐가 있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CXL, HBM, 디지털 논리회로 약간 따라서 CA가 해 봤자 한 문제밖에 안 나올 거니까. 운영 체제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죠? 커널이 뭐고 쉘 프로그램이 뭐고 프로세서와 프로세스가 뭔지 문맥 교환과 세마포의 락과 투페이지 그다음에 그죠? 예 그러면서 교착 상태에 대한 데드락 정도로 알면 끝이죠. 그죠? 자료 구조 해 봤자 비트리, 밸런스 트리, 링크드 리스트 그래프 그다음에 정렬 일부, 다익스트라의 최단 거래 알고리즘 그다음에 확장형 해시와 그다음에 해시 함수와 비고 노테이션 표기법, 자료 구조 알고리즘. 오히려 AI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새. 요새 AI 빼놓고 얘기가 안 들어가요. 그죠? 따라서 기계학습이 뭐고 딥러닝이 뭐고 AI의 감독학습, 무감독학습, 강화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클러스터링, CNN, RNN, DB스캔, GAN, 간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기술 통계에 대한 통계, 가설 검증, 베이지 이론 이런 확률적인 일부 요소. 아까 얘기했던 CNN, RNN 그다음에 KNN 회계 분석에 대한 독립 변수,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서 마이닝 감독 학습 알고리즘 3-40개 무감독 학습 알고리즘 해 봤자 10개 내외.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응용 기술인 뭐 LLM, 챗GPT, 자연어 처리 기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리적 AI, 피지컬 AI가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뭐라 부른다? 토픽이란 용어를 씁니다. 자 여기서 상만 먼저 잘해 주는 게 좋아. 상부터. 자 이것을 카페에 제가 합격하고 다 넣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합격하자마자 저같이 목 디스크 걸리지 말자. 따라서 이 모든 자료를 제가 여기 카페에 왼쪽 폴더에다가 다 넣어 버렸어요. 그죠? 따라서 왼쪽 폴더에다가 다 넣었어요. 여러분들 이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거나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고 기본 필수반은 PDF와 교재가 다 전송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한 걸로 추가 정리하고 끝. 왜냐하면 강경배가 정리했지 여러분들이 정리한 건 아니니까. 예 이것만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웹하드에 아까 있었던 모범 답안, 아까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범 답안 맞아. 여러분들의 이 모범 답안까지 LSTM이 뭐고 그 해당하는 트랜스포머가 뭐고 해당하는 그 유클리시안과 맨하탄 거리가 뭔지 초거대 AI가 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합격했던 사람들의 이 모범 답안만 같이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된다. 그죠?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의 답안지에 잘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글씨는 이 정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읽혀질 수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인코더가 뭔지 디코더가 뭔지 트랜스포머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키워드만 EM에 암기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그죠? 요렇게 해서 기피반대 몇 개? 500 개. 희마반대 몇 개? 300 개. 나머지 1000 개는 뭐 정의만. 이렇게 해서 들고 가면 사실 6 개월 만인도 해볼 만하다. 자 시험 범위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1차 시험은 필기 시험이고 2차 시험은 그죠? 요거 가지고 면접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력 카드까지 다 작성을 같이 봐 줘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 프로세스만 음 잘 따라오면 돼요. 그죠? 여러분 요새 또 불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제가 아는 회사 대표들이 좀 몇 명 있는데 현재 ITP만 빼놓고는 다 어렵대. 저는 개인적으로 왜 어려운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ITP는 수강생도 많이 늘고 온라인도 잘 되고 제가 사업 구상한 건 100 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50 점으로 해서 지금 그래도 계속 매출액도 늘어가고 사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의 뭐 뒤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너무 IT 엔지니어로 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좀 기술사가 되면 엔지니어적인 측면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고
그 외에 뭐 경영을 하는 사람 정도의 시야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창업을 하든 계속 엔지니어로 가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든, 아니면 이번에 붙었던 뭐 김찬희 기술사처럼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든, 뭐 다양하게 확장을 하겠지만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 예,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예,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좀 더 합격 후기에 뭐 그분이 얘기하겠지만, 저는 34 살에 붙었고 공부 기간은 총 6개월 정도의 순수 공부 기간 거쳤고, 사실 회사 비용으로 준비했고, 왜냐면 그때는 이베이의 교육 비용이 1 년에 한 300만 원 있었거든요. 고걸로 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이거예요 그냥. 야, 합격률이 보통 10% 밖에 안 되는데, 예, '내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좀 두렵죠. 그죠? 두려운데, 뭐 사실 나중에 합격하니까 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야, 그래도 6 개월 동안 A부터 Z까지 ICT에 대한 지식을 한번 총정리하는, 아주 사업을 할 때 진짜 도움이 되는 지식이었다. 따라서 1 차원적인 자격증에 대한 베니핏도 꽤 크지만 이 지식도 만만치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바라보는 관점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크게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기술사 분들 중에서도 한 80-90% 보면 굉장히 내로우하게 좀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뛰어넘는, 예, 그런 기술사이면 좋겠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트레이드 오프가 된 건, 예, 6 개월 동안 공부하느라고 집안일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더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예, 모든 것은 그냥 경제적인 것만 지원해 주고, 애들 공부가 됐든 뭐 집사람의 어떤 대외 활동이 됐든 그거는 그들의 일이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예, 거의 뭐 어이없는 뭐 그런 걸로 요새 좀 바라보는 시야도 있지만, 아니 뭐 애들은 애들이고 나는 나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업무 시간에는 진짜 업무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죠? 최대한 업무는 업무에 집중하고, 인제 6 시부터는 진짜 내가 준비하는 기술사 공부에 집중. 이렇게 해서 새벽 1-2 시까지 공부했어요. 그죠? 요렇게 해서 공부를 했고, 뭐 뒤에 저하고 절친인 친구 멤버 중에 그 양혜석 기술사라고 하는, 뭐 거의 일 주일에 2-3번 통화하는 기술사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사람한테는 저보다 공부 환경이 더 안 좋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중소기업 다니는 PM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술사 공부를 할 때, 기피반 심화반을 공부를 할 때 그 사람은 오후 밤 거의 한 10 시까지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그랬죠. 왜냐면 그 사람하고 시험 볼 때 그 사람하고 저하고 거의 1-2등 거의 가축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 "아니 당신은 밤 10 시까지 업무를 보고 도대체 언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성적이 괜찮아?"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러는 거죠. "아 저는요 10 시에 퇴근을 해서 바로 씻고 잡니다. 그리고 새벽 3 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3 시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죠. '아니 새벽 3 시에 눈 떠져?' 눈 떠진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야 나 같으면 새벽 3 시는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지금도 생각나요.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내가 뭔가가 점프업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는 딱 하나 밖에 없었다. 이 기술사 자격증. 이 하나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새벽 3 시에 눈 떠지더라."라고 했던 게 꽤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3 시에 눈 떠집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3 시 남 얘기지. 새벽 3 시는 자는 시간이지. 어떻게 새벽 3 시에 이 나이 먹고 깨냐.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에 뭐 벌써부터 밀리는 거야. 아,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새벽 한 3 시에 안 깰 얼굴 표정 들이네요. 그죠?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아니면 저같이
새벽 1 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면 6개월 안에 끝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합격 기간이 18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결정해야 됩니다. 널널하게 할 건지 저같이 6개월에 목디스크로 끝낼 건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돼. 그러면서 저는 그죠? 1 년에 1 억씩 대외 활동으로 다음을 위한 준비까지 예 같이 준비했어요. 그죠? 요런 과정이 뭔가가 30 대와 40 대는 필요하긴 해. 남들 놀러 다닐 때 같이 놀러 다니고 뭐 하기에는 뭔가가 불확실성에 대한 물론 부모님 잘못만 잘 만나면 이런 것도 필요 없겠지만 예 잘 만날 확률 아마 1% 도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의 분위기가 아무도 동의 안 하는 이런 얼굴 표정들이네요. 지금 사실 동영상도 촬영하고 있어서 저의 뭐 사적인 얘기 크게 많이 못 하지만 아무튼 요런 과정은 좀 거칠 필요는 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죠. 아무튼 이 노트가 서브 노트입니다. 오늘 가방 무거워서 들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의 점점 게을러져. 어차피 사진으로 퉁칩니다 그냥. 저 이 열 노트 17 건입니다 17 건. 그리고 이 엑셀이 지금의 엑셀의 암기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녔어요. 제가 이제 기필반 지금 현재 기필반에 강남에 몇 명이냐면 강남에 128 개죠. 그죠? 몇 명 있냐고요? 제가 카톡방 보여줄게요. 지금 카톡방 몇 명? 126 개입니다. 126 개. 128 개죠. 그냥 128 개에 심화반 포함해서 몇 명 있다? 66 명이 있습니다. 66 명이 지금 심화반 기술사님 왜냐면 우리는 매주 기술사님들 항상 오거든요. 그들이 같이 다반 멘토링 같이 해 줍니다. 60 명을 제가 언제 다 원앤온으로 어떻게 다 합니까? 심화반 기술사님들 뭐 이를테면 이를테면 뭐 권 기술사님 그죠? 백기현 기술사님들 소민호 기술사님들 다 오십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와서 심화반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심화반의 멘토링까지 다 해 줍니다. 이러니까 기필반 출신의 합격자가 80-90%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우리 기필반은 13 개의 심화반이 같이 봐주는 예 그런 심화반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예 여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그들이 다 매주 다반 멘토링까지 다 해 줍니다. 제가 다 못 해요. 어. 그들이 다 해 줍니다. 이러니까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술사가 될 때 저는 그들의 다 제가 멘토였거든요. 제가 멘토 기술사였어요. 제가 다 심화반 멘토링 다 해 줬어요. 그만치 받았으니까 당신네들이 해. 따라서 5일 동안 회사 다니고 하루 이틀 정도는 ITP에 와서 뭐 일부 뭐 비용 지급이 있겠지만 아무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항상 강조합니다. 한 학기에 그들이 50 명입니다.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거의 지금 현재가 저 공개 설명회인지 저의 사상을 지금 집단 지성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뭔지도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러고 있다. 우리는 끈끈합니다. 예 끈끈해. 그러기도 지금까지 20년 동안 같이 했어. 예 그래요. 끈끈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합격권은 한 800 개만 해 주면 된다. 어 전체 토픽은 2,000 개인데요. 800개 해 주면 되고 그 해당하는 기본 필수반에서 이 중에 가장 높은 500 개는 숙제 내고요. 정리하는 세션 필요하고요. 저는 2,000 개를 다 강의해 줍니다. 강의는 제가 2,000개 다 해 줄게요. 그리고 13 개의 심화반 있으니까 시험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레벨업이 되면 합격권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자 합격 후기는 좀 이따가 우리 용기술사가 3 개월에 붙었으니까 저보다 더 빨리 붙었어요. 예 그 사람의 얘기는 한번 들어보는 걸로 고렇게 할게요. 자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죠. 이 정도.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이과 안 해도 돼요. 자 이과 할 분들만
제가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이 중에 서브노트를 먼저 받은 분들이 있나 모르겠다. 지금 서브노트 받은 분들. 그죠? 받았어요. 굉장히 지금 잘해 주셨어요. 그죠? 어. 자, 동영상은 다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매주 예습복습. 예습복습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정성적으로 50%가 넘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예습복습 동영상으로 다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 어떻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커, 뭐 쿠버네티스, 가상화 이게 어떻게 한마디 말을 듣고 어떻게 다 이해가 돼. 그죠? 다 동영상 듣고 와야 됩니다. 요거 부탁하고요. 매주 그 답안지 분배됩니다. 자, 볼펜은 기숙사 볼펜이 있어요. 요거 제가 내일 그 카톡방에 공유해 줄게요. 따라서 볼펜도 어 여러분 이 볼펜도 적당히 사세요. 나중에 포기하고 카페에다가 "기술사 볼펜 팔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냥. 예. 적당히 사 적당히. 적당히.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이. 인생이. 거의 뭐 어이없는 강의네. 자, 그 수정에 다 그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고거 좀 이따가 제가 그 PDF로 공유해 줄게요. 자, 도시락은 여기가 그 냄새 배기는 게 싫어해서 다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오면 됩니다. 자, 화장지는 뭐 사서 오는 걸로 화장지. 그다음에 에어컨 바람과 히터 때문에 이 화장지 볼펜 찌꺼기 닦을 화장지가 고정시킬 테이프가 필요해요. 시계는 요렇게 두 개를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일반 시계와 전자시계 요렇게 두 개 정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약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타이머까지 해서 두 개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템플릿 잔은 25,000원짜리와 그 11,000원짜리가 있어요. 그 앞에 꺼내 놓은 게 11,000원짜리고 입금을 해서 들고 가는 거 대부분 다 원가입니다. 그리고 25,000원짜리는 손잡이가 있어서 비싼 겁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비싼 건데 요거는 부러지거나 고럴 때마다 입금하고 들고 가시는 걸로. 항상 제가 여유분을 여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소액 입금한 건 통장 확인도 안 합니다. 자, 원가 받아서 그냥 업체한테 그대로 전달되고 받고 전달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 입금하고 그냥 신뢰성 기반으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하루에 6시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까 합격 후기 봤던 그 사람은 30시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말 포함해서 50시간 준비했는데 그 친구 30시간 준비했대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도 한 50시간 해야지, 그죠? 요렇게 아무튼 그 친구는 30시간으로 해서 붙었다는데 그죠? 운빨인지 아닌지 좀 이따 보죠. 일단 나머지는 넘어가죠. 넘어가죠. 아무튼 1년에 기억할 건 1년에 보통 이번에 좀 적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제가 항상 카페 공지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 1년에 뽑는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기억할 건 최근에 좀 적게 뽑아서 그렇지 원래는 80명 정도는 뽑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80명이 넘은 회차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회차에 25명 정도 뽑는다. 25명 곱하기 3회 이러면 정량적으로 75명 정도는 일단 뽑혀서 나간다. 따라서 공부 좀 시험 보는 사람이 한 400명이잖아요. 400명이고 실제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100명밖에 없거든요. 이 100명 중에서 우리가 25등 안에는 들어올 수 있어야 됐다. 이래야 합격권으로 간다. 이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빨리 80등 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현재 심화반이 우리가 250명이거든요. 이번에 아니죠. 정확히 말할게요. 이번에 230명 정도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작년까지 심화반 인원으로 하면 우리가 200명이었어요. 200명 중에 최소 60% 내지 100%를 찍고 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는 70%대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200명 중에 우리는 빨리 몇 등? 80등 안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매달 모의고사 볼 때 조금씩 올라가 줘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예,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클릭하면 실명까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평균적으로 80% 내지 많이 뽑으면 90%대까지 합격률이 보장하고 있고, 그래서 인원이 적게 뽑을 때는 요렇게 13명밖에 안 뽑지만 이번에 몇 명 뽑았다? 정보관리기술사 24명 뽑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이 기술사회와 제가 아는 기술사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시험에 좀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요새는 또 불경기 때문에 응시 인원도 늘었기 때문에 좀 사람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13명이 됐든 24명이 됐든 야, 이 정도의 공부를 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노력한 거 아니냐. 따라서 우리가 토목기술사, 건축기술사 이쪽은 기술사 인원만 하더라도 몇만 명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IT 쪽에만 유일하게 물론 뭐 응시자는 그쪽이 더 많긴 하지만 너무 적다. 따라서 저는 그래도 최소한 20 명대 후반 내지 30 명대 초반은 뽑아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응시자는 요새 늘어서 한 400 명이 보지 않냐. 400명 중에 13 명이 겨우 뭐냐. 따라서 400명 중에 응시를 봤으면 최소한 30 명은 뽑아야 정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기술사 협회나 공식적으로 제가 나가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죠?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해서 기술사 회에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ICT의 어떤 전문가 풀에 들어가서 그들의 입김과 우리의 이해관계자로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선배의 기수가 할 일이지 마치 기술사는 무슨 자격증과 기득권처럼 인원을 적게 뽑아서 그죠? 이렇게 시장을 좀 형성시키는 걸 저해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항상 전 나가서 항상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좀 배가 고픈데 그죠? 이렇게 언성을 높였더니 배가 고파요. 그죠? 예, 중간에 제가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아무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좀 옆뒤로 간 얘기긴 한데 아무튼 평균적으로는 현재 2인원 정도 뽑고 있고 카페에 가면 모두 다 실명이 있으니까 요거를 확인하시고 뭐 이과하고 안 하고는 뭐 어차피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사실 기필반만 하더라도 100명입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25명, 영등포 25명, 여기 지금 저기 뭐죠? 지금 강남에 50명이에요. 그죠? 현재 심화반 빼고 기필반만 100명이에요. 그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기숙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그죠? 예, 넘어갑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현재 지금 그 동영상 촬영도 하고 있어가지고 민감한 얘기는 이 정도로 제가 뺍니다. 예, 뺍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 자, 너무 그러니까 다시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뽑을 때도 있다. 그죠? 어차피 채점자의 그 주관적인 그 3명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뽑고 적게 뽑을 때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합격자가 그래도 한 80명 정도는 나온다. 80명 정도는 나온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포기 안 하고 여러분들의 이 나름대로의 이 기술사 자격증을 잘 활용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6개월 내지 1-2년 공부한 거에 이런 베니핏을 여러분들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자, 그렇게 해서 약 한 20년 동안 이 카페가 집단지성으로 잘 유지가 됐고, 여러분들은 강남에 가고 싶으면 강남에 저하고 토요일 날 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껄끄러우면 김병권의 영등포 쪽에 병건기술사로 하면 되고, 강북 쪽은 여기 을지로 쪽에, 여기에 작년에 여기 한 7억대를 주고 여기 세팅을 했거든요. 아무도 공부 안 해요. 그죠? 자기 자리만 청소하고 가시면 돼요. 자기 자리만 편하게 청소하고 되고, 여기 종종 다른 쪽에 저기 기술사 분들이 여기에 또 강연을 하거나 또 모임이 있을 때가 좀 어쩌다가 있거든요.
고때만 미안한데 고때만 이용을 못 하고 대부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입과하기 전에 제가 촬영했던 일단 기필반의 IT 경영 전략에서부터 A까지 그죠? 이 해당하는 AI까지 한번 좀 예습 복습을 하고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모든 아지트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 24 시간 오픈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라면만 안 끓여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우리들만 좀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사실 강의장이란 이름도 사실은 아지트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도 우리만 좀 편하게 쓰는 목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는 여기를 스터디 장소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사업 공간과 여러분들의 회의실로 여기를 잘 쓰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다. 이러려고 모든 아지트를 다 매수했으니까. 따라서 합격 전과 합격 후에도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여러분들의 목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다. 그거를 저는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현재는 토픽이 한 2,000개 정도 있는데 아무튼 채빈출은 제가 강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채빈출은 매주 40-50 개가 다 이미 정리된 자료와 인쇄물로 지급을 하고 제가 다 강의를 할 거지만 따라서 제가 강의했지만 이해는 여러분들이 해 줘야 돼요.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따라서 강의와 강연은 다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좀 구글 검색도 하고 좀 모범 답안도 보고 기출문제 풀이 동영상도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90만 원의 비용에 서브노트 교재만 17만 원입니다. 이거를 심화반 교재와 같이 겸용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썼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기수는 4분의 1에서 그러니까 면이 전체가 4 면이거든요. 그중에 4분의 1 면만 빼고 인쇄할 겁니다. 고 4분의 1 면만 여러분들이 메모장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해서 서브노트를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다. 물론 뭐 여러 개의 툴과 엑셀을 쓰는 건 각자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심화반 멘토님들 오시니까 그분들의 답안 멘토링까지 심화반처럼 답안 멘토링을 받고 성적 올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일이죠. 그죠? 따라서 심화반 멘토님들이 오게끔 만드는 건 강정배의 역할이고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이다. 따라서 기본 필수만만 끝나면 대부분 14페이지 작성 다 끝나요. 그죠? 이게 엑기스입니다. 역시 쓰는 시험이 우리는 감리사처럼 객관식이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쓰는 것이라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필반만 끝나면 80%는 다 14페이지까지 가요. 그죠? 제가 그렇게 만들 거고 그렇게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번 결석 없이 오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강조하고 자 내일부터 제가 이 카톡방에 1교시 답안 작성 방법 좀 공유를 해줄 겁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과를 하든 뭐 저한테 안 오든 야, 그 기숙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따라서 지금 아까 120 그죠? 아까 129기죠, 그죠? 예, 그쪽 분들은 아까 제가 줌 주소까지 줬으니까 바로 PDF까지 좀 이따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4 개의 패키지 중에 저의 로드맵 강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실제 PDF와 그 인쇄물로 해서 저의 9주차 강의를 선후행 관계로 요렇게 하고 음성 파일은 그죠? 음성 파일은 백색 소음처럼 요렇게 듣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부탁합니다. 자 시험 많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주차에 시험 봅니다. 그죠? 마지막 주차에 시험을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로 전기수를 볼게요. 전기수. 그죠? 전기수를 봅니다. 전기수를 보면 전기수가 126 개였어요. 그죠? 126 개를 봅니다. 126개 열심히 잘해 주셨어요. 그죠? 126개 인정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끝난 126개 여기서 끝난. 따라서 126 개는 기본 필수반 여기 폴더에 126 개예요. 그죠? 여기가 129 개로 이름 바꿀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성적이 있죠. 그죠? 성적. 따라서 여기에 파이널 테스트의 성적이 있어요. 성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120 그죠? 120 그죠? 여기가 125 개밖에 없는데 제가 폴더를 다른 곳에 넣어서 그래요. 그죠?
여기 아마 검색하면 있을 거예요. 126기, 126기 성적.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분들보다 성적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조회수가 528 이에요. 그죠? 이겁니다. 여기가 바로 압기수의 성적입니다. 그죠? 요렇게 성적입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14 명이 마지막으로 시험 봤어요. 그죠? 예, 중간에 도망가고 그랬겠죠. 그죠? 그래도 14 명이 살아남아서 마지막 시험 봤어요. 62.30 에서부터 19.55 까지. 요렇게 하고 1 등은 63.35 입니다. 예, 이름이 그죠? 이름이 그죠? 음. 그죠. 그죠. 요 사람이 1등 했네요. 그죠?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63.35로 1등 했네요. 그죠?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폐반 때 첫 번째 KPI 중에 하나는 KPI 4 개를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 줄게요. 시간은 없지만. 1 번 400-500 개의 정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 1 번입니다. 1 번. 1 번. 서브노트나 여러분들의 엑셀에 정리하는 게 1 번. 이게 흔들리면 최빈출해서 누락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제가 숙제 다 냅니다. 1 번. 2 번. 가장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암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암기만 하는 사람들 막상 답안지 쓰라고 하면 거의 못 씁니다. 이해 과목입니다. 우리는 이해 과목입니다. 우리는 수학 정석의 공식 암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해를 먼저 해 줘요. 이해한 거에 반드시 있어야 될 키워드가 있어요. 그죠? 키워드만 암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그죠? 암기하고 이해를 해. 그러니까 공부 기간이 그렇게 늘어지는 겁니다. 자, 단기간에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먼저 이해를 해 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키워드만 암기하면 암기. 요게 끝나면 마지막 주차에 쓴 답안지를 쓰면 요사전처럼 14 페이지까지 다 갑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는 거예요. 14 페이지까지 가면 성적은 무조건 60점이 넘게끔 되어 있어요. 네 번째 키워드 성적은 60점입니다. 요 네 가지의 KPI를 잘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냥 요것만 부탁할게요. 요거. 자, 고렇게 되고 고 앞기수가 123 기였어요. 그죠? 자, 123 기. 자, 123 기가 을지로 쪽이었죠. 그죠? 123 기. 123 기였어요. 그죠? 123 기. 맞습니다. 이 중에 1등 했던 친구가 10 번에 요 친구예요. 그죠? 63.75. 고 친구의 답안지가 요거예요. 그죠? 고 친구의 답안지가 요겁니다. 그죠? 요 친구의 답안지가 요겁니다. 깔끔하죠? 예, 깔끔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1등 했던 친구가 1등 했던 친구가 보통 6 개월 내외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본 필수반에 50% 가 붙습니다. 50% 는 중간 포기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수치예요.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배가 고파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인제 사실 인제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얼굴 표정도 없기 때문에 저는 무슨 방음 장치 된 곳에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듣고는 있어요 근데? 어 대답도 없어요. 여기에 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저 인간 혼자 앉아 놓고선 혼자 얘기하고 혼자 물어보는구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거의 어이없다 그죠? 아주 맞아요. 삼성 SDS의 구기술사님처럼 78 회의 저같이 1-2등 기본 필수만은 1-2-3 등은 무조건 6 개월 안에 붙어. 왜냐면 이게 보통 유지돼. 유지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필반에 상위 10%로 올라오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해 줬으면 좋겠어. 연관 기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붙어서 나가. 따라서 10% 안에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따라서 카카오뱅크의 효섭 기술사님 이 사람도 2 개월 만에 붙었어요. 그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클릭한 것처럼 기본 필수반 요 과정을 결제를 하고 여러분들 동영상 받아서 빠르면 이번 주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문제 유형은 요런 수준입니다. 요런 수준.
노코드, 그죠? 데이터베이스 락킹, 그다음에 분석 단계에 작성하는 요구사항 명세서, 생산성을 높이는 모든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 거버넌스. 그다음에 데이터니까 데이터 거버넌스. 요즘 그러니까 지금도 드론 또 나와요, 그죠? 드론의 보안의 위협과 대응 방안. 그다음에 그 블록 암호화, 4바이트 집합을 블록이라 부른다면 블록 암호화의 알고리즘, 2028년도에 적용할 6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내용, 랜에 대한 가상화인 VXLAN, 그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알고리즘에 대한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한 유형, 그다음에 ISP 다음에 하는 게 ISMP,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상하 구조로 분석하는 기법인 AHP 기법, 그다음에 분포 중에서 베르누이 분포와 기하 분포, 프로젝트 관리의 국제 표준인 ISO 21500, 이렇게 13개가 주어지면 여기서 10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1교시 시험이죠. 자, 2교시, 3교시, 4교시는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습니다. 2교시, 3교시, 4교시는 동일합니다. 6개 중에 몇 개 선택한다? 4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인 K민지 알고리즘, 밀도 기반의 DB 스캔, 분류 기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SVM 기법, 요게 1번. 그다음에 빅데이터나 데이터로부터 사업에 적용하는 걸 뭐라 부른다? 데이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그다음에 AI 학습 기법인 머신러닝.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묶인 2번 문제. 3번 문제. IP 할당해 주고 쪼개는 걸 뭐라 부른다? 서브네팅. 합치는 걸 뭐라 부른다? 슈퍼네팅. IP 하나 256개 줄 테니까 그죠? 64개죠? 64, 64, 64. 그죠? 128 쪼개니까 128 쪼개면 64개죠? 맞습니다. 64개. 64개씩 4개로 그룹핑을 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봐. 이런 식의 IP 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 4번 문제 갈까요? 재작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됐거든요. 이 개인정보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그죠? 내가 뭐 국회의원 지금의 여야도 아니고 내가 알게 뭐야. 그죠? 제가 봤을 땐 그들한테 문제 내도 이 문제 풀지 못할 것 같아. 그죠? 지금의 국회의원 이 500명의 이 어벙이들한테 이 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됐는데 너 답안지 이거 3페이지 해봐. 어차피 니네 주된 업무는 어차피 개정안 만드는 거잖아. 제가부터 3페이지 못 쓸 거야 같아요. 그죠? 예, 그 문제가 4번 문제. 자, 5번 문제. 메타버스, VR, AR, XR 이쪽 분야를 메타버스라 부르는데 이 메타버스의 3대 지향 가치와 8대 원칙에 대해서 쓰래요. 그죠? 이게 뭡니까?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못 씁니다. 학원 안 다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5번 문제 못 써. 학원스러우니까 이게 우리가 찾아주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성범죄, 남에 대해서 어떤 좀 악의적으로 댓글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디지털 역기능이라 부르는데 이런 역기능에 방금 얘기했던 이 두 가지를 포함한 3대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고 3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기술사로서의 논술을 하시오. 6번 문제입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6개 중에 몇 개 쓴다? 4개를 쓰면 됩니다. 4개를. 2교시, 3교시, 4교시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합니다. 자, 샘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속. 모듈화에 대해서. 모듈이라는 뜻 알죠? 거기에 대한 응집도와 결합도. 들어오는 들어오는 그죠? 들어오는 변수가 몇 개야? 팬인. 그렇게 해서 아웃풋으로 나가는 변수가 몇 개야? 팬 아웃. 이런 거에 대한 개념. ITP의 웹사이트가 느려. 웹 성능 저하 요인이 뭐고 웹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방안 6가지를 실무적으로 작성해봐. 2번 문제. 그 다음에 요새 디지털 트윈 혹은
그죠? 이런 것 때문에 AI가 혹은 프로그램이 우리의 소프트웨어에 자꾸 들어오죠. 그죠? 그런 MES 같은 시스템과 공장에 소프트웨어 같은 게 자꾸 들어오는데 이거의 오작동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안전 분석이라 부르고, 안전 분석의 대표적인 기법인 FMEA, 하조, 혹은 SPA, 이런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봐. 3번 문제죠. 공공기관 중에서 갑이 자꾸 요구사항 바꾸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과업 변경이라 부르죠. 그죠? 과업 변경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봐. 4번 문제. 실무적이죠. 그죠? 5번 문제.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하다 보면, 그죠? 정규화를 자꾸 깨거나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럴수록 데이터 무결성과 정합성이 깨지는 거죠. 그죠? 무결성과 정합성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들어올 수 있는 값과 들어오지 못하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를 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는 프로파일링이라 부르고, 그러면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테스트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봐. 5번 문제죠. 그죠? AI의 알고리즘 두 개를 동시에 동작시키는 연합학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요새는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랑 연동해 봐. 6번 문제. 자, 나머지는 넘어가자. 아마 이 정도는 여러분들 쓸 수 있을 것 같아. 쉽게 나오면 뭐 캡차가 뭐냐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죠? 아무튼 정보통신기술사도 똑같아. 펌싱도 똑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자. 예,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목차는 내일부터 설명할게요. 내일부터 그 답안 작성 방법론에 대해서 프린터와 저의 동영상 보고 오라고 할 거니까 요거는 내일부터 129기 분들이나 130기, 131기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다시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다 답안 작성 쓰는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해야지 혼자 죽었다 깨어나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여러분들은 또 업무를 보고 잠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 저같이 약장사처럼 어떻게 답안지를 쓰는 게 좋아 라고 하는 템플릿까지 다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그죠? 따라서 그냥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냥 무대포로 알고, 그죠?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기술사 공부는 합격하려면 5년 걸린다. 학원 안 다니면 5년 걸린다. 5년. 제가 1주차 때 답안 작성 방법론에 대해서 칠판에다 쓸 거예요. 그죠? 그렇게까지 설명할 거니까. 야, 첫날 빠지면 안 돼요. 절대 첫날 빠지면 안 된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동영상이 있으니까 아마 3,300원인가 할 거예요. 자, 요거 결제한 사람들은 연장 결제하시면 되고, 아니 연장 무료 요청을 아까 Q&A 게시판에 하시면 돼. 그럼 박정숙 실장님, 우리 쪽에 교육 담당자는 박정숙 실장님이 우리 카톡방에 있어요. 그분들이 다 무료 연장을 해줄 겁니다. 따라서 실장님이 저 카톡방에, 아니 카톡방이 아니라 Q&A 게시판에 하시면 되고, 저는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그럼 3,300원일 겁니다. 요거를 결제를 하고 합격할 때까지 서버 비용을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연장 요청을 해서 저의 답안 작성 방법은 1교 시험과 2교 시험 요거 10번만 수강해 보세요. 10번. 아니면 과정 중에 10번만 수강해. 10번. 그러면 답안지 작성은 약장사처럼 9주 안에 끝날 거예요. 그것만 부탁할게요. 자, 우리의 프로세스, 지금 합격률 80%가 나오고 있는 ITP와 ITP 카페, 첫 번째 구주가 중요합니다. 구주. 이 구주가 제일 중요해. 그렇게 해서 최빈출 500개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올라가야 돼. 이거가 안 하면 심화반도 무용지물이고 마무리도 무용지물이다. 그죠? 건너뛴다. 이과 결제 페이지도 오픈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부는 심화반 가서 바로 공부할게요. 너의 지식에 어떤 좀 수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따라서 첫 번째 53점을 찍고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죠? 따라서 53점을 찍고 올라가느냐, 못 찍고 올라가면 심화반을 마치 뭐 한다? 기본 필수반처럼 전체 기간을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오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 절대 이렇게 어벙이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KPI 4개 달성하고 심화반 13 개를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매주 심화반 멘토 올 거니까 그들하고 코드 맞는 반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55 점을 찍어 줘야 돼요, 55 점.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죠, 한 3주 정도를 남겨 놓고 출퇴근 합숙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죠, 예전에는 따로 숙소를 잡아 놓고 출퇴근 거기 뭐죠? 합숙 과정을 했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파이널 라운드로 했어요. 그죠? 요렇게 해서 다시 합숙 과정 만들까요? 다시 어딘가에다가 숙소를 잡아 놓고 그죠? 하루에 한 17 시간만 공부할 수 있게끔. 그죠? 요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출퇴근 합숙으로 했고 5일 동안 내내 쓰는 과정이거든요. 요때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왜냐면 딱 총정리가 이때 완전 다 내재화가 되거든요. 요때 꼭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서 중간에 특강과 모의고사 있어요. 그죠? 요렇게 프로세스는 3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따라서 우리의 그 기본 필수반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건 저의 모든 동영상을 병행하거나 최소한 한 주 빨리 그 예습을 해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수업 시간에 잘 들린다. 1 번. 2번, 9주 내내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500개 정도가 정리가 되면 실전에서도 바로 53 점이 나오거나 운 좋으면 지금의 그 사람처럼 붙을 수 있으니 53점 정도는 맞고 심화반 갔으면 좋겠다. 심화반은 13개 프로세스니 여러분들 직접 고른다. 그러면서 매달 모의고사 있으니 모의고사에 100% 참여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르는 문제도 한번 써 보아야 본다. 그다음에 파이널 라운드에 5일 동안 다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붙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심화반에 230 분이나 계세요. 그죠? 그들을 좀 이겼으면 좋겠다. 136 회는 붙으면 모든 비용, 결제 비용 다 제가 모두 다 피드백 드릴게요. 그죠? 어 제발 좀 붙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글자 사이즈는 요렇습니다. 글자 사이즈. 그래서 요게 앞에 합격했던 사람들의 그 답안지까지 있으니까 요거 좀 이해하거나 사진 찍어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웹하드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웹하드를 이과하신 분들은 그것을 공유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취소하거나 그런 분들은 그런 원가는 다 뺍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취소하거나 어 모든 자료 받고선 전 이과 안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모든 비용 다 뺍니다. 그거 굉장히, 우리는 어차피 신뢰성이기 때문에 빨리 받았던 분들은 3 개월 전에 받은 분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 신뢰성 깨는 건 우리가 좀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따라서 이과 할 분들만 저 웹하드를 받는 걸 모두 부탁할게요. 자, 엑셀은 넘어가도록 하고 교재도 아까 웹하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전체에 대한 로드맵은 저의 로드맵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위치 얘기해 줄게요. 위치는 이겁니다. 자,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 여기가 로드맵 강의입니다. 여기. 따라서 로드맵 강의에 요거를 먼저 숲을 보고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AI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수강하고 오시는 걸로. 자, 그렇게 부탁할게요. 어, 여러분, 어, 버텀업이 있고 탑다운이 있는데, 기술사 공부는 일단은 탑다운이 중요해요. 탑다운으로 하면서 500 개를 내재화하고 정리해 보면 우리 시험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숲을 못 보고 하나하나 했다가는 여기가 올라가는데 너무 시간 걸려요. 그래서 만든 게 도메인별 로드맵 강의입니다. 따라서 제가 칠판에다가 2-3 시간 동안 모든 토픽을 연결한 토픽이거든요. 자, 요거를 먼저 수강. 이해 안 돼도 한 바퀴 돌아. 그리고선 뭘로 간다? 2025 년형으로 가고, 현재 2025 년형은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 없는 건 2023-4 년형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 그죠? 요렇게가 준비됐으면 좋겠어. 자, 이해를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고렇게 다시 갑니다. 다시.
자, 그래서 로드맵에 대한 PPT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온라인 쪽으로도 현재 기본 필수반과 심화반이 아주 잘 정리됐으니까 또 해당하는 웹하드까지 우리가 공유도 해주고, 그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주의할 건 응용하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이다. 그거는 맞아요, 그죠? 자료가 있으면 뭐 하냐고. 이용 못하는 여러분들의 능력은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인 거죠. 자, 그거는 불변이야, 그죠? 우리가 밥상만 차려주지 떠먹는 건 여러분들이야, 그죠? 그거는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프라인은 모두 다 매수했다고 했으니까 자기 자리만 정리를 잘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한 주 주차 빠졌다. 그러면 다른 아지트 가서 수강을 하고 심화반 가면 돼요. 따라서 저는 뭐 이를테면 기본 필수반 9주차 정도의 하루 이틀 출장 때문에 수강을 못했다. 다른 아지트의 다른 기수 일정이 다 카페에 있잖아요. 보강하고 올라가야 돼. 따라서 이 빠진 채로 어벙하게 올라가는 그런 바보 같은 판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는 것도 여러분들 능력이야, 그죠? 따라서 귀찮아서 못 가겠어요. 예, 그런 마음이면 아예 이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 카페는 저의 모든 20년 동안의 이 노력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자료 같은 거, 그 다음에 합격 후기, 이쪽에 합격 후기 다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따 약간 좀 얘기가 늘어나는데 카페에 있는 이 합격 후기, 합격 후기를 보는 것도 능력이다. 따라서 여기에 합격 후기 그냥 거의 이제 배가 고파서 얘기도 안 나와. 따라서 135개의 5회 강북심화의 김재원 기술사님, 그 다음에 원진주, 그 다음에 모멘텀의 박송 기술사님, 정주행 기술사님. 야, 135회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따라서 135회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따라서 기폐방 끝나고 단기간에 이렇게 59점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심화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도 있어요, 그죠? 다시 올라가는 이유도 있어요, 그죠? 이것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자, 답안지 원가가 다 1,000원 정도니까, 혹시나 쓸 일 있으면, 아까 그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고 여기서 답안지 빼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답안지가 됐든 템플릿이 됐든 필요하면 원가 입금하고 들고 가시면 돼요. 어차피 다 일일이 다 확인도 안 해. 이 정도면 답안지 2박스예요, 그죠? 이 정도면 답안지 두 박스를 썼다는 것들. 느낌상으로 너무 새 건데, 그죠? 새 건데. 진짜 썼나? 본인 했다고 막 끼워넣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이유는 없네요, 그죠? 왜냐하면 첫 예비 기술자님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죠? 굉장히 지금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죠? 기본 필수반 온라인으로, 그죠? 이렇게 하루에 0시간. 택도 없어요, 그죠? 음, 좋습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지금 다 넘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024, 지금 여기 빠져 있지만, 여기 있네, 그죠? 2025. 요걸로 하고, 그 전에 로드맵 강의부터 먼저 수강. 요거는 부탁할게요. 자, 그리고 심화반 패키지가 있거든요. 지금은 심화반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할게요. 심화반으로 오신 분들은 저하고 개별 면담을 해서 13개의 심화반에 어디로 갈 건지 별도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벌써 특강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5월 1일이 아마 근로자의 날일 거예요. 그죠? 5월 5일. 그죠? 여기가 아마 대체 휴일일 거예요. 그죠? 자, 이때는 신문 특강 같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따라서 특강으로 해서 최근 토픽들 변화가 있는 거, 출제 예상 문제로 오버라이트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기본 필수반 500개 더하기 특강으로 추가 정리. 이래야지만 13개 중에 10개, 6개 중에 4개가 좀 더
합격권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특강은 또 뭐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거는 이과한 다음에 얘기를 할 거니까 요거는 지금 넘어가죠. 현재 마인드 매핑 특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요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모의고사는 모든 아지트가 동시에 일요일 날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아쉬운 게 일요일 날 우리 모의고사가 그 장소가 겹쳐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항상 트레이드 오프 해야 돼. 모의고사를 보게 할 거냐 아니면 기필반 과정을 먼저 다 끝나고 모의고사를 보게 할 거냐가 항상 제가 딜레마인데, 보통은 마지막 주차 정도에 모의고사가 있다. 그러면 저는 모의고사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한 4-5 주차나 6-7 주차에 과정이 AI도 끝나기 전에 모의고사가 있다. 그러면 너무 지금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는 과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는 걸로 하자라가 일반적인 저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과정 중에 모의고사가 없다. 예, 그러면 과정이 먼저 더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6탄은 이미 끝났고요. 현재 강북 을지로죠. 자, 126기가 지난 기수 끝났어요. 아주 성적 좋아요. 127기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아마 지금 3월 30일이니까 병건기술사가 오늘 보안, 내일이죠, 그죠? 아, 오늘이죠, 그죠? 오늘 보안 강의할 겁니다, 이 친구가, 그죠? 오늘 보안 강의할 거예요. 128기가 어제였죠, 그죠? 어제 서비스 끝났어요, 그죠? 어제 서비스 끝났습니다. 근데 좀 약간 우울한 건 뭐냐면 여기가 128기가 50명이 넘었거든요. 결석률 역대 최고입니다. 진짜 제가 감동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거를 서브노트 7탄이랑 묶어버렸거든요. 여기 지금 서비스, 보안, 뭐 이를테면 소공 이거를 기본 필수반 교재가 아니라 심화반에 안 나오는 것까지 포함한 서브노트 7탄을 이때 제가 지금 동시에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뚝뚝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사진 찍은 거 보면 진짜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랄 뭐 이유도 없겠지만 사실은 좀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러죠. 그래서 아마 어제 사진 찍은 게 있을 겁니다. 어제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잠깐만요. 뭐 어차피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할 얘기 다 하죠. 그죠? 어제 제가 뭐 사진 찍어서 하나 올렸을 거예요. 음. 이쪽인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리가 듬성듬성 빠졌죠 그냥. 원래 여기가 몇 명이냐면 한 50 명이거든요. 예. 거의 한 10명 이상 빠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듬성듬성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본 필수반에서는 빨리빨리도 중요하지만 잘 잡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 조바심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좀 능력을 알고 좀 적응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거를 좀 얘기하는 게 뭐든지 다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근태야. 그죠? 그러니까 근태에서 그 사람의 근면성과 성실성에서 뭔가가 그다음 게 보이지 이렇게 결석하고 빠지면서 기숙사 붙을래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다. 이 얘기는 그냥 자명한 거야. 사업을 하든 뭐 나중에 뭐 개인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다시 수험생으로 가든 똑같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가 됐다. 129 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개 설명회를 하고 있고 현재 11시 52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 8분만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요렇게 4월 6일, 4월 13일, 4월 20일, 4월 27일, 5월 3일, 5월 10일. 그다음에 136회 시험이네요. 그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하고 모의고사는커녕 중간에 시험 보러 가네요. 그죠? 예, 중간에 시험 보러. 여러분들은 그 대박이네요. 그죠? 대박. 여러분들 일정이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들 일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일부터 포기하겠네요. 그죠? 한 25일 그다음에 그죠? 6월 1 일, 6월 8일 그다음 마지막 시험 보겠네요 그냥 마지막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권으로 가려면 6 월이죠. 그다음에 7 월, 8 월이에요. 그죠? 우리 시험은 우리 시험은 언제다? 8월 23 일이에요. 그죠? 8월 23 일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붙으려면 8월 23 일이니까 우리 일정으로 다시 오면 6월 8 일에 끝나니까 7월 8 일, 8월 8 일. 이번에 붙었던 용기술사님보다는 그래도 한 달 보름은 남네. 그지? 음. 아무튼 뭐 결과는 이때 다 나오니까 그죠? 그때까지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어차피 6월 8일 정도에 붙을 사람 뭐 좀 약간 장수할 사람 중간에 포기할 사람은 어차피 나오지도 않을 거니까 그죠? 이때 이미 어차피 결과는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5월 17일 날 시험이니까 미리 이 동영상을 다 수강해야 된다. 여기까지 수강을 해야 136회에 뭔가 비벼댈 수가 있지. 이 순서대로만 하면 이 과목은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AI 같은 건 공부도 못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 제가 일부 조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136회에 최대한 점수를 뽑으려면 이거는 좀 예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시험장에. 이번 지금 129개가 다음 주에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네. 그 나머지 일정은 병건한테 가도 됩니다. 병건한테 가도 되고 그다음에 131회는 저쪽에 강남에 그 대치 아지트에 오셔도 돼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 되고 다음 기수로 와도 돼. 뭘 해도 됩니다. 뭘 해도. 다만 좀 중간에 이과를 하면 중간에 끝을 봤으면 좋겠다. 중간에 포기 안 하고.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현재 서브노트 치탄 만들고 있어요.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 심화반에 가면 서브노트 치탄 지금 동영상 있으니까 요걸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웹하드 넘어가고 자, 듀얼로 언택도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언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기본 필수반은 현장에 왔으면 좋겠어요. 언택은 진짜 큰일 났을 때만 언택하는 거예요. 자, 기본 심화반은 언택 인정. 왜냐하면 셋업은 현장만 한 게 없어. 심화반은 얼추 알고 하는 거니까 언택 괜찮아. 하지만 기본 필수반은 언택하지 마. 요거를 강조합니다. 일단 제가 하지 말라는 거와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요걸 좀 부탁할게요. 자, 심화반 일정은 넘어갑니다. 네, 심화반 일정. 자, 심화반 일정은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심화반 패키지도 넘어갑니다. 자, Q&A 게시판 위치 얘기했어요. 자, 이쪽에다 결제하고 동영상 요청하시면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기술사 합격에 대한 베니핏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많은 분들이 그 기술사 공부를 하면 뭐가 좋으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한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직장인으로 쭉 가고 그다음에 나는 회사를 50대 중반까지 다니고 60대 70 대에도 좀 안정적인 수입을 원해. 이런 분들은 두 번째가 맞는 것 같고요. 약간의 욕심 없는 사람들은 2 번이 맞는 것 같고 저같이 야 나는 기술사 자격증으로 사업할 거야. 어 혹은 뭔가가 좀 비즈니스 관점으로 나는 좀 대외 활동 크게 벌릴 거야. 그런 분들은 저하고 가까우니까 1 번이 맞을 것 같아요, 1 번. 그래서 1 번과 2번 정도가 가장 베니핏이 좀 분류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요새 뭐 의사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자꾸 뭐 비유를 거기다 하는데 뭐 그들의 뭐 연봉 5 억 뭐 3 억대 이렇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이나 그 프리 쪽에 좀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많이 좀 이직하거나 베니핏은 그쪽에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찬희 기술사님이 됐든 일부 기술사님이 2 급으로 가신 분들도 있듯이 공공기관과 공무원 쪽으로 이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공공기관과 공무원 쪽으로 가신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을 지향하는 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따라서 기술사 합격을 한 다음에 5급 사무관으로 가고 공무원분들은 또 직급을 올려서 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대기업과 일반 기업이 공공기관으로 가신 분들, 혹은 중소기업이거나 작은 벤처기업에 있는 분들은 대기업 같은, 이게 대기업으로 점프업을 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기업과 이직, 직군으로 이쪽으로 이직하시는 분들, 이제 요분들이 전체 한 50%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나는 직장이 안정적이야.' 이런 분들은 기술사 따고도 이직 안 합니다. 나는 회사가 지금 금결원이다. 지금 금결원에 기술사 꽤 있는데, 나는 회사가 한국은행이다. 나는 회사가 금융결제원이다. 이분들은 대부분 이직 안 해요. 따라서 그런 분들은 좀 더 직급이 좀 빨리 올라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죠? 이런 분들이. 저같이 창업이거나 이런 분들은 기술사 중에서도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끝까지 갑니다. 대부분 57-8 세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 중에 또 50%는 어디로 가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1-2차 합격을 한 다음에 바로 또 5일 동안 교육을 받는 게 수석감리원증입니다. 따라서 수석감리원증은 기술사에 대한 자격증과 감리사가 있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게 수석감리원증인데, 근데 초반에 가 봤자 연봉 7천 밖에 안 돼. 따라서 정보통신은 또 별도로 있어요.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사는 수석감리원증은 또 안 줘. 통신은 또 통신 쪽이 또 별도로 있거든. 따라서 정보관리 컴시용 감리사는 수석감리원증이 나오고, 수석감리원 중에 우두머리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총괄감리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 나이 먹고 감리 쪽으로 하시는 분들, 따라서 감리사는 감리밖에 못하는데 우리는 기술사 영역 도하기 감리사의 영역까지도 훨씬 우대받고, 왜냐하면 일반 기업은 감리사보다 기술사를 훨씬 더 우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석감리원으로 교육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감리 업체가 전체 몇 개가 있냐면 73개가 있거든요. 현재 운영 중인, 온고잉 중인 감리 회사가 73-4개가 있는데, 그런 감리 회사로 편하게 나중에 50대 이후에 가시는 거죠. 그분들이 꽤 있어요. 그죠? 그분들이 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일단은 기술사 자격증을 통해서 회사에 그만두든 노년을 의하든 대부분 공통점은 '내가 앞으로 내 일을 할 거야. 내가 회사를 그만두든 대기업에 그만두든 어차피 불안하니까 타기업으로 해서 내가 대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강정배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멀티잡을 가져가는 거죠. 그죠? 따라서 회사 5일 동안 다니면서 주말에 강의하든지 강연을 하든지, 이제 저같이요. 그다음에 저도 처음에는 개인 상업자로 창업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대학 강의를 하거나 기업 강의를 갖거나, 그다음에 일반 휴가 기간을 써서 또 기업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심사위원으로 다니든가, 아니면 국가의 프로젝트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든가. 그죠? 요런 것들을 한 5 개를 저는 동시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엔 삶이 굉장히 안 좋아져. 365일 중에, 이전 동영상 보면 있을 텐데, 365일 중에 일한 날을 따지면 355 일을 일한 것 같아요. 삶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1 년에 쉬는 날은 한 10일 남짓이야. 10 일은 도대체 언제냐? 추석 연휴, 설날 연휴, 크리스말 크리스마스, 그리고 신정.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예전에는 또 대체 휴일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또 대체 휴일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죠? 어.
고거 빼놓고 저 일했던 것 같아요. 고렇게 해서 지금 활동한 게 저는 거의 만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기술사를 공부를 할 거야.'라는 게 제가 봤을 때 한 80-90% 는 이쪽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원래부터 '기술사 가지고 창업할 거요.'로 저는 사실 결정했거든요. 제 성격이 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회사에서 뭐 정치력 발휘하고 그런 거 제일 못해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런 게 좀 저는 약간 베이스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술사 커뮤니티 운영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내가 좋은 걸로 끝까지 갈 거야.' 내가 강의를 하든 저수를 하든 내가 직접 학원과 플랫폼 만들 거야. 내가 대회 심사를 하든 교육 활동을 만들든 내가 시간이 나면 내가 직접 국가 교육 프로젝트에 내가 제안을 해서 내가 직접 따낼 거야. 내가 강의를 하든 기업 강의를 하든 내가 직접 제안서 쓰고 내가 직접 기업 강의할 거야. 왜냐하면 6 개월 동안 공부를 했더니 ICT에 대한 모든 지식과 경영에 대한 내용까지도 약간 공부가 되니까 어떻게 창업을 하고 어떻게 지식이 쌓이고 어떻게 생성을 하고 어떻게 확장을 하는지 다 이해가 되더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제가 2006 년도에 합격을 하고 2000 년도 2008-9년 정도 한 3년 정도 지났더니 어 이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배울 것도 없고 할 것도 저의 조직에 한 50명 있었거든요. 하는 게 조직 관리인 거지. 뭔가가 좀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있을 건데 나의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이 너무 무의미하게 혹은 가치가 덜 되는 곳에 쏟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40대 초반에서는 절대 회사 안 다닐 거다. 망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야.' 그렇게 해서 2012 년도에 창업한 게 지금의 주식회사의 ITP이죠. 물론 구멍가게 수준이긴 하지만 아무튼 '나는 후회 없이 잃을 것도 없다.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야.' 그렇게 한 게 딱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 있는 이 머스크는 저궤도 위성 쏘아 가지고 6,000개 7,000개 하고 있고 뭐 내년에는 우리나라 진출을 해서 이동통신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 머스크는 살고 있는 판국에 저는 진짜 이 모양 요 꼴로밖에 안 왔지만 아무튼 '잃을 것도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쪼금 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도 고민이에요. 지금도 직원들 왕창 고용해 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크게 왕창 벌릴 거냐. 아니야.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을 거야. 항상 전 딜레마야.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지금도 딜레마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성격이 소심한 것 같아요. 그냥 회사 벌렸다가 팍 망하면 그만이지. 이런 또 배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자 때문에 기술사 공부할 건지 후자 때문에 기술사 공부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후회하지도 않아. 솔직히 기술사 공부해서 6 개월 동안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어차피 지금까지 했던 지식 다 쌓이고 어차피 이게 다 밑거름 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그 여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다. 아 뭐 아마 네이버에 제가 쓴 책 검색하면 한 10권 정도 뜰 건데 지금은 바빠서 책도 못 쓰지만 여기에 가치를 둘 건지 어디에 가치를 둘 건지는 여러분들의 판단 끝입니다. 거의 뭐 두서없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제 얘기는 끝내고 잠깐 10 분간 쉬었다가 지금의 단기 합격한 용기술사님의 어떤 뭔가가 영감을 주는 합격 후기 크게 근데 기대는 안 해. 기대 안 해. 기대 안 해. 그래서 한번 좀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어 바로 전전기수 또 그래도 1등 했거든요. 또 1등 했던 뭔가 비결은 있을 거예요. 고거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 저의 어벙한
어멍한 설명에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